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AI 랠리 기대감 속에서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담았고 삼성전자는 매도하는 전략을 취했고요. 현대차, 완성차 업체도 2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재고 프로그램에 은행주가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3위의 KB금융, 우리금융지주까지 매수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4위의 이름 위치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에서 이 사우디로부터 1,500억 수주 소식을 전한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전한 HBM4 적층 높이 완화 이슈에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조정세를 보였던 엔캠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그 하락폭을 만회하는 듯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매수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 반도체에도 오늘 수급 들어오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한 주간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라면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관 역시 은행주, 신한지주를 2위로 매수했고요. 삼성 SDI 4세대 4682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속에 3위에 이름 위치해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 이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모비스 부품들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수 페타시스, 이 PCB 기판 관련주도 5위에 이름 위치해 있네요. 그럼 오늘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함께 1위의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매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다시금 엔터주의 상승불이 켜진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 이 블랙핑크의 동생 그룹 베이몬스터가 다시금 컴백한 가운데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한양행 계속해서 바이오오름 긍정적인 가운데 오늘 3위에 이름 위치해 있고요. 비트코인의 상승 그리고 신규 게임의 글로벌 이 출시 소식 속에 위메이드는 4위에 포스코퓨처엠 최근 한 달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5위에 이름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순 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지난 일주일간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위에 함께 매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간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지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4위에는 LG화학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 내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를 매수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 매수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힌트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자, 현재 시간 양시장 계속해서 엇갈린 움직임 보이고 있죠. 코스피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좀 줄여가곤 있지만 여전히 약보합권 0.2%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13% 강보합권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좀 잔잔하죠. 코스피에서 외국인만 소폭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뭔가 수급의 특징이 있다라고 골라내기 너무 어려운데 임순재 교수님. 골라내기 어려운 수급 상황 어떻게 좀 다른 거 특징이 좀 보이십니까? 일단 뭐 매도매수하는 그런 이제 종목 단위로 본다라고 해도 뭐 비슷한 지금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770대 780이니까 양쪽이 지금 뭐 그러니까 종목별로 봐도 상승과 하락이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뭐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가 이제 뭐 엔비디아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강한 부분이 엔터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강합니다. 최근에 이제 낙폭들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규 뭐 기존 그룹이나 이제 아니면 신규 그룹들이 이제 앨범들이 발매가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좀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전기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네. 원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7% 넘는 급등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오전 사우디 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규모가 1,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전 얘기 나올 때가 됐는데 딱 축
낙폭을 터뜨리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네. 수주 소식이 딱 전해졌네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네. 한 방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복합 화력발전소에 관련돼서 기자재 납품 소식이 들렸어요. 네. 1,500억 정도로 계약금이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있었던 건데 실제로 이를 필두로 해서 이제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전력에 대한 리스크, 전력이 이제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뭐 주요국 20여 개국 중에서도 뭐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관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가동을 중단했었던 원전들도 재가동을 하거나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원전을 건설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향후 성장을 위해서 뭐 2차 전기차든 그리고 AI든 향후에 전력을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 쪽에 대한 수주 소식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정책적으로 원전을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냉정하게 따져서 복합 화력 발전소로 변동성이 나왔지만 관련돼서 원전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멀어졌었던 우리 증시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은 계속해서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수급 특징주 한 종목씩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교수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그 코리안리를 갖고 코리안리. 왔습니다. 코리안리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재보험사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 한번 보시면 1년치를 계속 놓고 보시면 메리츠만큼은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1년 동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금융 담당 기자로 금융 지주랑 이러한 보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예전에 드렸습니다만 이게 IFRS 17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보험주가 배당 여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일단 순이익을 재평가하면서 많이 오르게 지금 설정이 돼 있었고 여기 네. 더해서 지금 이제 코리아 저평가,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했을 때 순이익 꾸준히 내는데 배당 성향이 30% 가까이 지난 5년간 계속해서 했던 회사들이 어딨냐 이렇게 찾아보면 이 코리안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 국내에서 좀 이렇게 그 수익성이 안 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도 재보험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재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 보험사가 네. 보험사 자기도 이제 그 손실이 크게 날 것 같으면 네. 또 다른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보험사는 보험사의 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재보험사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에서는 한 13위 정도 되는데 세계적으로. 근데 이 코리안리가 이제 10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도약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런던에 원래 냈었는데 5년 전, 6년 전 런던에 지점을 냈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캘리포니아 산불 이런 거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보험사들이 막 물어줘야 될 때 이런 걸 재보험사를 끼고 있으면 보험사들이 훨씬 이게 좀 낫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영업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시아 지역이 이제 매출 비중이 한 50% 그랬는데 이제 아시아 비중이 한 46%대로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 이제 40%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안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알고 보면 배당도 좋고 영업이 그리고 당기순이 계속 잘 나는 그런 재보험사 그리고 한국에 한 개밖에 없다 네. 이런 점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도 저 PBR 관련한 종목인데 배당도 일단 잘하고 있다는 네네네. 앞서서 메리츠 금융지주랑 비교를 하신 게 그만큼 네네. 뭔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네네.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8,000원 선 돌파해서 이제 지난주에 8,400원까지 돌파했는데 그 후에 좀 약간 눌림목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하창원 교수님. 네, 저도 JYP를 좀 봤는데요. JYP. 네, 좀 놀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놀자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엔터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건 뭐 눈물의 여왕 덕분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눈물의 여왕, 저도 봤습니다. 네, 시청률이 지금 뭐 벌써 8.7%? 네. 그래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TV 시청률이 높아지게 되면 광고가 또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콘텐츠 쪽이 박살난 이유가
이런 이제 시청률 저하에 따른 광고의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놀자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제 모처럼 다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놀자 쪽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일단 꼽아봤고요. 일단 증권가에서 전반적으로 2분기 이후부터는 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쪽이 좀 수급이 굉장히 공백입니다. 이제 한 3달, 4달치 수급 흐름을 보시면 개인만 계속 사고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임수재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보니까 두 겹쳐갖고 분이 오늘은 오늘 JYP 엔터. 겹쳐갖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네. 가질 때가 맞긴 하군요. 그렇죠. 일단 그동안 이제 계속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과대하게 이제 좀 빠진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음반 판매 두나 우려가 뭐 지금 조정에 이제 빌미를 작용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뭐 시장에 반영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JY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컴백이나 그다음에 또 새로 이제 나오는 그런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와이스 관련돼서 지금 신곡이 이제 나왔었는데 3월 네. 8일 날 빌보드 200에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수 그룹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빌보드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발매했었던 그런 이제 음반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 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5번째 해외 공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16일 날에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엘리젠트 스타디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요. 이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BTS나 그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뭐 블랙핑크 이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이름이 있는 그런 그룹이나 가수들이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 트와이스도 그 반열에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의 그런 이제 매출 성장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국적으로 이제 된 아이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작년 말이었죠. 이제 비처라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데뷔한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네.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뭐 점진적으로 이제 인기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현지 그룹 보이 그룹이 이제 보이스토리가 지난주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방송에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면서 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지금 최근에 쇼케이스를 했는데 상당히 뭐 그 반응이 좋았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규 교수님, 오늘 잠깐 수급 특징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네. 토픽이신 건데 예.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데 어떻게 신규 접근에 대한 관점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일단 7% 정도 올라왔습니다. 네. 규모가 큰 기업이 7% 정도 올라왔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에서 갑자기 출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규모가 더 큰 이제 한정기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전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이건 이제 기업의 가치보다는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막 찾아봤는데 주가 흐름상으로는 일진파워라든지 G2파워가 차트상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일진파워나 G2파워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 중 하나씩 또 꼽아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임순지 고수와 하창원 고수는 동시에 JYP 엔터테인먼트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박수호 고수의 코리안리, 이재규 고수, 두산에너빌리티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강력한 펀치라인을 뚫고 올라오는 종목들 찾아보는 강영균의 펀치라인 함께하시죠.